13, 20. Claude responded. 여러분, 먼저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남성분들 가운데 무려 68%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고민의 진짜 원인이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허리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뻗어 나오는 굵직한 혈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그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린 혈관을 다시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적 같은 식재료가 바로 여러분 댁 부엌 찬장 안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한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김장 담글 때, 나물 무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뿌려 드시던 바로 그것, 들깨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들깨가 몸에 좋다는 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들깨에 딱 3가지 재료만 함께 드시면 단 일주일 만에 막혔던 하반신 혈관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면서 이미 포기하셨던 남자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비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들깨를 드셔 오셨더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혈관을 더 딱딱해하게 굳게 만드는 무서운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꼭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몸이 팽팽하게 반응하지 않는 느낌? 저녁에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도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는 마음?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멈춰서서 예전의 내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한숨을 쉬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르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같은 연배의 남성 10분 중 7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나만 그런 줄 알고 혼자서 소가리를 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왜 들깨가 남성 건강에 최고의 음식이 되는지 그 원리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들깨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3가지 재료와 요리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비밀의 섭취 시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깨는 우리 땅에서 자란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삼국시대 무덤에서도 들깨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무려 2000년 가까이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해온 식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들깨였을까요? 쌀, 보리, 콩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경험으로 아셨던 것입니다. 들깨를 드시면 몸에 기운이 나고 남자의 정기가 살아나고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어떤 양반댁에서는 집안의 가장이 드시는 밥상에만 어머님이 몰래 들기름 한 숟갈을 얹어주셨다고 합니다.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인 남편, 아버지의 힘이 떨어지면 온 집안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지금에서야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이 작은 들깨 알갱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57%입니다. 들깨 기름 속에는 오메가3이라는 성분이 무려 57%나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건강에 좋다고 자주 나오는 올리브유 아시죠? 비싼 돈 주고 수입해서 드시는 그 올리브유의 오메가3 함량은 겨우 1% 정도입니다. 무려 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들깨 한 숟갈이 비싼 수입산 올리브유 50숟갈보다 혈관에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굳이 외국 것을 비싸게 사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것이,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들깨가 남성의 그 기능에 특별히 좋은 것일까요? 어려운 의학 용어 다 빼고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날 마른 잔디에 물을 주시려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어라? 호스에서 물이 졸졸졸 새나오기만 합니다. 분명히 수도는 틀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호스 안쪽에 오랫동안 낀 물때와 찌꺼기가 잔뜩 끼어서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압은 그대로인데 통로가 좁으니 물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이와 똑같습니다. 음경 안쪽에는 스펀지처럼 생긴 조직이 있고 이 조직 안으로 가느다란 혈관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빠르고 힘차게 들어와야 스펀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기 찌꺼기와 중성지방이라는 끈적한 찌꺼기가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중에서 음경으로 가는 그 혈관이 가장 가느다랗다는 사실입니다. 심장 혈관의 굵기를 빨대라고 한다면 그쪽 혈관은 이쑤시개만큼 가느다랗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온몸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발기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이 조용히 병들고 있으니 빨리 관리하라는 몸의 경고 방송인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찾아온 남성은 그로부터 5년에서 7년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시면 단순히 남자의 기능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도 지키고 뇌도 지키고 결국 수명 자체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막혀있는 혈관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들깨의 오메가3이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 혈관이 마치 오래된 낡은 수도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쪽에 뽀얗게 낀 찌꺼기 때문에 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깨를 드셨더니 그 안으로 조그맣고 똑똑한 청소부들이 수백만 명 들어갑니다. 이 청소부들이 빗자루를 들고 혈관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하나하나 쓸어내립니다. 혈관 안쪽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수도관이 깨끗해지니까 수압이 강해지고 물이 힘차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들깨 오메가3이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기적의 풍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러운 고무처럼 다시 말랑말랑해집니다. 필요할 때 확 넓어지고 필요 없을 때 다시 좁아지는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아 이불 속에서도 손발이 얼음장 같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피도 많아지니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도 함께 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근본 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남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혈관이다. 둘째,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느다란 음경 혈관이 제일 먼저 막힌다. 셋째, 들깨 속 오메가3이 이 막힌 혈관을 청소부처럼 뚫어준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들깨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도 뛰어오릅니다. 오늘 제가 찾아낸 들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의 삼총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의외이시지요? 시금치 안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뇨기과에서 처방받는 그 유명한 파란색 알약 아시지요? 그 약이 몸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 산화질소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천연 비아그라와 똑같은 경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시금치에 들깨를 만나게 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시금치에 풍부한 비타민 A와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시금치만 드시면 좋은 성분들이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이때 들깨의 고소한 기름 성분이 이 비타민들을 끌어안아서 몸 구석구석까지, 특히 하반신의 가장 가느다란 혈관까지 실어다 드리는 운반 트럭 역할을 해줍니다. 만드는 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시금치 한 단을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쳐주십시오. 너무 오래 데치시면 비타민이 다 빠져나갑니다. 꺼내서 찬물에 한번 헹구시고 물기를 꼭 짜주십시오. 그 다음 큰 볼에 담고 들깨가루 2큰술, 국간장 반숟갈,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반숟갈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한 입 드셔보십시오. 고소한 들깨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시금치의 달큰한 맛이 혀끝에 번집니다. 이 한 접시가 10,000원짜리 보약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황금짝꿍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남성에게 정말 중요한 2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고 둘째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의 이소플라본이 남성에게 나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 호르몬 같은 작용을 한다고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적정량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건강 수치가 훨씬 좋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유불급, 즉 너무 많이 드시는 것만 아니라면 하루에 두부 한 모 정도는 오히려 남성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이 찌기 쉬워지고 남성 호르몬도 함께 떨어집니다. 뱃살은 나오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거미형 체형이 바로 이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럴 때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을 다시 채워주고 들깨의 좋은 지방이 호르몬 원료 역할을 해줍니다. 호르몬이 결국은 지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좋은 기름을 드셔야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두부와 들깨의 가장 맛있는 조합은 들깨 두부 전골입니다.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 2컵을 부어주십시오. 거기에 두부 한 모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애호박 반쪽도 반달 모양으로 썰어 넣으십시오. 대파 한 줄기, 다진 마늘 한 숟갈, 국간장 한 숟갈로 간을 해주십시오. 팔팔 끓이다가 두부가 따뜻하게 속까지 데워지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을 끄십시오. 반드시 불을 먼저 끄시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를 3큰술 듬뿍 넣으십시오. 저어주시면 국물이 뽀얗게 걸쭉해지면서 고소한 향이 온 방 안에 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들깨는 절대로 팔팔 끓는 국물에 오래 넣지 마십시오. 오메가3은 열에 정말 약합니다. 80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100도에서 몇 분만 끓이면 좋은 성분이 거의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들깨는 항상 마지막에 불을 끈 뒤에 넣는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황금짝꿍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가 머리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두가 남성의 그 기능에도 특효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면 그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니까? 꼭 사람의 뇌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닮은 음식이 닮은 장기에 좋다고 믿으셨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이 들깨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르기닌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깨의 오메가3이 더해지면 확장된 혈관이 다시 굳지 않도록 유연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문을 열고 하나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키는 든든한 콤비입니다. 만드는 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호두 한 줌 약 10알 정도를 살짝 볶아주십시오. 프라이팬을 약한 불에 올리고 5분 정도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기름은 두르지 마십시오.
호두 자체에 기름이 충분합니다. 꺼내서 동화 위에 놓고 칼등으로 툭툭 쳐서 잘게 부숴주십시오. 거기에 들깨가루 2큰술과 꿀 1큰술, 소금 1꼬집을 넣고 섞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력 충전 가루입니다. 아침에 요거트 1컵에 이 가루를 2숟갈 뿌려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좋고 그냥 1숟갈씩 입에 털어 넣으셔도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은 거뜬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 삼총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시금치, 두부, 호두 이 3가지를 들깨와 함께 번갈아 드시면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앞의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되듯이 들깨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혈관을 더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실수 3가지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산패된 들기름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기름을 주방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가스레인지 옆 선반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햇빛이 잘 드는 싱크대 위 창가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장 냉장고로 옮기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만나는 순간부터, 빛을 받는 순간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산패라는 것은 기름이 상해서 독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들기름이 산패되면 좋은 오메가3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과산화지질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대신 차지합니다. 이 과산화지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혈관을 뚫어달라고 드신 들기름이 혈관을 더 막아버리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를 믿으십시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달큰한 향이 납니다.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산패된 들기름은 뚜껑을 여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시큼하거나 쿰쿰하거나 심하면 오래된 페인트 같은 화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보관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개봉하신 날 즉시 냉장고로 옮기십시오. 햇빛이 닿지 않는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거나 투명한 병이라면 신문지로 꽁꽁 싸주십시오. 그리고 개봉하신 후에는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들기름으로 전을 부치거나 고기를 볶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몸에 좋은 기름이니까 요리에도 쓰시죠. 그런데 이것은 들기름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라는 것이 매우 낮습니다. 섭씨 160도 정도만 되어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면 금방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때 들기름은 좋은 오메가3은 몽땅 파괴되고 대신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과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기름으로 변해버립니다.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기름이 순식간에 암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 예를 들어 포도씨유나 현미유 같은 것을 쓰시고 들기름은 반드시 모든 요리가 다 끝난 뒤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두 방울 둘러서 향을 더하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욕심이 앞서서 하루에 5숟갈, 6숟갈씩 드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아무리 좋은 불포화 지방이라 하더라도 지방 1g은 9kcal의 높은 열량을 냅니다.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뱃살이 나오고, 뱃살이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뱃살 속 내장 지방이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좋은 들깨를 드셨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모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기름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감당을 못합니다.
췌장과 쓸개가 소화액을 뿜어내느라 혹사당하고 소화되지 못한 기름이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급성 췌장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황금 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3큰술, 들기름은 하루에 1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많이 드시고 일주일 건너뛰시는 것보다 매일매일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까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기능 저하는 혈관 문제이고 들깨의 오메가3이 혈관을 청소해준다. 두 번째, 시금치와 두부와 호두가 황금 삼총사이고 이 세 가지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뛰어오른다. 세 번째, 산패된 기름주의, 가열요리 금지, 적정 용량 준수. 이 8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3개월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깨가루와 들기름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요? 답은 둘 다입니다. 다만 효능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들깨가루는 껍질째 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시거나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께 더 좋습니다. 들기름은 기름 성분만 뽑아낸 것이라서 흡수가 더 빠릅니다. 혈관 청소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분께 더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에는 들깨가루, 저녁에는 들기름으로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껍질을 벗긴 하얀 들깨가루가 더 깨끗해 보이는데요. 식감은 부드럽지만 남성 건강과 혈관 청소가 목적이시라면 껍질이 붙어있는 거무스름한 통 들깨가루가 훨씬 낫습니다. 식물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껍질에 모여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알짜배기 영양소가 다 날아갑니다. 조금 까끌거리시더라도 통 들깨가루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당뇨가 있으시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들깨의 오메가3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기름의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과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시고 드셔야 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줄 아는 신비한 기계입니다. 우리가 그 기계에 좋은 연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연료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들깨와 3가지 황금 짝꿍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앞 마트에서 들깨가루 1봉지, 시금치 1단, 두부 1모, 호두 1봉지만 사오시면 됩니다. 합쳐서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의 건강과 자존감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진짜 정보만 가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친구분, 형님, 동생분,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드신다는 것은 결코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당당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들깨처럼 고소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내분과 함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